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여기에 신기하고 무섭기도 한 인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인체 표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를 찾은 중국인 방문객들은 어떠한 인체 표본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개월 된 태아를 뱃속에 품은 채 사망한 임산부의 모습을 한 인체 표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제1의 공산주의 국가이자 동시에 일당 독재 국가인 나라입니다. 중국인 공산당원의 시점에서 보자면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당연한 체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산당의 독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일당 독재에 대한 반대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들을 국가 전복 혐의 국가내란죄,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비상식적인 혐의를 씌워 수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언론 통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 문화대혁명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인, 지식인 등 중국의 바른 말을 하면 잡아가 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 국가, 인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준 마오쩌둥의 엄청난 과오이며 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문화대혁명은 자국의 문화를 자국의 국민이 자신들의 손으로 없애버린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광기에 사무친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 관계자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마오쩌둥의 최측근조차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둥신이 순식간에 몰락했고, 곧바로 시진핑 자신도 양자어촌이라는 곳에 현대판 유배의 형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장점이는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자 전 세계 언론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통제하려는 의지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금순공정 혹은 황금방패라는 이름으로 자국민 정보 검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이 공산당에 관련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검열하며, 특히 중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SNS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인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도 해당합니다. 최근 주중 일본 대사관 직원의 행방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국 신문망에는 주중 일본 대사관 직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최근 국교 정상화 초심을 이어가자 청년교류의 새로운 장을 쓰자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대사관 직원들과 주중 일본 우호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중국, 일본의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 대사관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조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직원이 조사받게 된 이유에는 이 행사를 없앨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기록 명화를 함께 보면서 역사 문제, 대만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되짚어보는 과정을 가지며 행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겨 이 행사를 없앨 명목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씌어 명목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일본 외교인원이 중국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 중국의 관련 부서가 법률에 따라 조사했고 합법적인 권리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그 직원의 행방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조사 방식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직원의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장외이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전 충칭시 당 서기였던 보시라이가 있었는데요. 보시라이는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아내가 저지른 사건을 은폐하여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와 연루된 또 하나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들을 포함해 전 세계인들이 경악했었는데요. 보시라이는 중국 다른 방송국의 인기 아나운서였던 장웨이제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장웨이제는 보시라이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이러한 관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보시라이의 아내 국하이다이가 장웨이제를 다른 방송국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모습은 중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녀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를 본 곳이 바로 중국이 아닌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인체 표본 전시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장웨이제와 닮은 임산부 전시물을 발견하면서 보시라이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 인체 표본 전시회의 인체 표본을 만든 공장의 위치가 중국 다렌시였는데요. 장웨이제를 인체 표본으로 만들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긴 것은 장웨이제와 내연 관계였던 보시라이는 다렌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시라이의 부인인 국하이다이가 인체 표본 공장 최고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임산부 표본이 장웨이제라는 소문이 무성해지자 인체 표본을 만들었던 독일 하겐스 박사는 중국 여성은 맞으나 기증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역시 해당 표본이 중국 여성이 맞다고 인정한 셈인데요. 이와 관련해 인체 표본 공장 관계자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도 있었다고 증언하는 만큼 보시라이의 아내가 장웨이제를 인체 표본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정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장웨이제에 대한 모든 영상과 자료는 검색할 수 없게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보시라이의 와이프가 단순히 불륜 관계로 인해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시라이와 불륜 관계였던 장웨이제는 보시라이가 자기를 떠날 것을 알자 공산당에 관련된 비밀 문서를 폭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면 보시라이와 중국 공산당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장웨이제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라이와 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가 생기자 최대 수혜자는 보시라이의 아내 국하이다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웨이제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도 큰 형벌을 피해갔는데요. 사실 중국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되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그녀에게 사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어 그녀가 최근까지도 떳떳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말 한번 잘못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중국 기업가들, 중국 고위 관계자의 스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예인의 모습을 평생 감춰버린 모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행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